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사건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반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습니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5 이상이 나온다, 6의 약수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던졌을 때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냐, 그게 바로 이제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이나 3이나 5니까 세 가지의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 이상이 나오는 거는 5나 6이 나와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고요. 6의 약수 같은 경우는 1, 2, 3, 6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건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 미만 또는 4 이상이 나오는 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3 미만이라고 4 이상이라는 거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얘네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 미만이 나오든지 또는 4 이상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나오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또는이라는 말을 쓰고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이제 부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개를 던졌는데 3 미만이나 또는 4 이상이 나온다 라고 하면, 3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1, 2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4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4, 5, 6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3 미만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 그 다음에 4 이상이 나오는 거 세 가지, 이거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은 표현하는 방법이 또는 무엇이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더하기 합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하고 곱은 어떤 차이냐라고 보면, 합은 이렇게,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뭐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를 먹을 거야. 그런데 일단은 뭐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치? 그 옷을 입을 때 집에 보니까 위도, 자, 상의가 5개가 있고요. 뭐 바지나 치마가, 바지나 어떤 이런 게 4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상의하고 하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옷을 입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몇 가지 방법이 되겠어? 이때는 예를 들어 보면, 자, 상의가 5벌을 선생님이 1번부터 5번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하의 4벌도 1번부터 4번까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상의 1번을 입었을 때 바지를 1번부터 4번까지 입을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4가지가 되겠죠. 상의 2번 입었을 때도 하의는 1번부터 4번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되고요. 상의 3번도 마찬가지니까 4가지. 상의 4번 입었을 때도 바지는 1번부터 4번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4가지. 상의 5번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더하면은 20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곱하는 경우가 있고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곱한다라고 보면 돼.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상의만 입거나 하의만 입지 않죠? 상의 하의를 뭐 해야 돼? 다 입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는 상의의 개수와 하의의 개수를
곱해서 우리가 뭐 한다?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하기나 더하기를 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곱하기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그 표현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동시라는 말이 약간 시간적인 어떤 그런 뭐 내용이 들어간 어떤 그런 단어긴 한데, 동시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뭐 같은 시간에 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일어난다. 즉 윗옷을 입고 아래 옷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이제 친구하고 이마트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마트에서 만났어. 그 1층에 푸드코너가 있잖아. 자, A라는 가게가 있고요. B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A 가게에는 메뉴가 4가지가 있고 B 가게에는 메뉴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내가 뭐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A 식당 거를 먹든 B 식당 거를 먹든 둘 중에 한 가지만 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고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니까 결국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르는 방법은 이거 2개를 더해서 9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여기는 왜 더하냐라고 보면 A 식당 거를 택한다라고 하면 B 식당에서는 먹을 일이 없겠죠. B 식당 거를 만약에 먹으면 A 식당은 먹을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A나 B 사건이 둘 중에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 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 미만이나 4 이상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가 없죠. 3 미만만 일어나든지 4 이상만 일어나겠지. 그러한 경우는 뭐 한다? 더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계산은 더하기 계산 또는 곱하기 계산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875번이고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2 이하의 수가 나온다. 그럼 1 또는 2가 나오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의 배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9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부터 10까지입니다. 소수가 나온다. 그러면 2, 3, 5, 7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야. 편의상 1번 동전이라고 한번 해보고 2번 동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앞면이 몇 개 나온다고 했니 얘들아? 1개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1번 동전이 얘가 앞면 나오고 얘가 뒷면 나오는 경우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전이 앞면 나오고 1번 동전이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하나, 둘 해가지고 몇 가지? 2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를 한번 구해보시오. 1번 주사위가 있고요. 2번 주사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자,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야. 그러면 1번 주사위가 1번 나오면 얘도 1번 나오고, 2번 나오면 2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6번 나오면 얘도 6번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모두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7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순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A 방향 길이 2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B 쪽으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A 방향으로 가는 경우 2가지입니다. B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3가지가 되고요. A 또는 B로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A만 가든지 B만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A의 2가지와 B의 3가지를 더해서 5가지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사실 여기 이제 이쪽 파트는 약간 이제 이 기본 단계 문제들은 생각보다 쉬운데,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상황을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꼬아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빨간 구슬이 4개 있고요. 노란 구슬이 3개 있고요. 파란 구슬이 5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노란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 수는 1개를 꺼냅니다. 노란 구슬이 3개 있으니까 노란 구슬 1번 노란 구슬, 2번 노란 구슬, 3번 노란 구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3가지다 라고 내가 볼 수가 있고요. 파란 구슬 마찬가지로 뭐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러면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5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노란 구슬이 나오든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온다. 이렇게 약간 또는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2가지를 뭐 하면 된다고요?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했던 곱하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A 사건과 B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 동시라는 말이 약간 시간적인 개념 아니야? 같은 시간에 빵 하고 일어나라 그런 뜻이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윗돈 있고 뭐 바지 있고 이렇게 2가지를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100원짜리 동전 하나하고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졌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뭐가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지면 100원짜리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2가지겠죠.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2가지입니다. 자, 50원짜리도 던졌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앞면과 뒷면 2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온다. 4가지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뭐 다 있죠. 100원짜리 앞면일 때 50원짜리 앞면인 경우, 앞면인 경우, 100원짜리가 앞면일 때 50원짜리 뒷면, 이렇게 앞면 뒷면인 경우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뒷면일 때 50원짜리는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있고요. 50원짜리가 100원짜리 뒷면일 때 50원짜리도 뒷면, 뒷면, 뒷면 이렇게 4가지의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하기 계산을 하는 그러한 문제는 또는이라는 말, A 또는 뭐 B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또는이라는 어떤 표현이 잘 나오거나 또는 무엇이거나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약간 뉘앙스가 뭡니까? 둘 중에 한 가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무엇이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2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으면 이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말에 이미 내포가 돼 있죠. 동시라는 말도 무언가 2가지가 같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도 A 그리고 B, A와 B를 뭔가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무와 A와 B도 마찬가지고요. A 하고 나서 B 그것도 마찬가지지. A를 하고 나서 B니까 A, B가 뭔가 둘 다 일어난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낌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얘는 첫 번째 A와 B라 그러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와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처럼 1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2개를 곱하기를 해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볼게요. 자, 편의점에 6종류의 빵이 있고요. 4종류의 우유가 있습니다. 자, 빵 1개를 사는 경우는 6종류니까는 6가지가 있겠죠. 그쵸? 6개 중에 하나 내가 고르는 거니까. 우유 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빵과 우유. 그러니까는 빵하고 우유를 모두 사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빵을 사는 6가지에다가 우유 사는 4가지를 합쳐서 2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당연히 빵과 우유를 각각 하나 사는 방법은 이런 거잖아. 빵이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우유도 1번부터 4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빵 1번에 이게 왜 24가지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빵 1번 빵 선택할 때 우유가 1번, 2번, 3번, 3번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빵에도 네 가지, 2번 빵도 뭐 네 가지, 3번 빵도 네 가지. 이게 네 가지씩이 6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래서 이제 6 곱하기 4에서 24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진다.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6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도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는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짝수가 나오고, 그럼 첫 번째는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겠니? 3가지겠죠? 2나 4나 6이니까.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온답니다.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으니까 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개를 곱하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소영이네 집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2가지고요. 미술관에서 박물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소영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일단은 미술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소영이가 집에서 미술관까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집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미술관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랬을 때 집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집에서 미술관이 가는 이 A라는 경우와 미술관에서 박물관에 가는 이 B라는 이 2가지의 경우가 둘 다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둘 다 일어날 때는 각각의 가지수를 뭐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 지금부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보라와 지성이가 가위바위보를 한답니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냐? 보라가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는 3가지가 되겠죠. 지성이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되는 거고요. 2개를 곱하면 9가지의 경우 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종류의 공책과 3종류의 펜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을 내가 택하겠다. 2 곱하기 3 해가지고 6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원이의 학교의 추천 도서에는 5종류의 위인전과 3종류의 소설이 있습니다. 주원이가 위인전과 소설을 각각 한 권씩 택한다. 각각 택한다는 거는 위인전도 택하고 A 사건도 일어나고 소설 B 사건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잖아. 그치? 문제만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돼요. 2가지 사건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각각의 경우 수를 곱하기고요. 만약에 문제가 주원이가 위인전 또는 소설을 만약에 택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위인전 중에서 하나를 택하든 소설에서 하나를 택하든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하기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 3,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느 음식점입니다. 식사가 4종류가 있고요. 후식이 3종류가 있습니다. 식사와 후식을 한 가지씩 주문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얘네들이 모두 다 사건이 일어난다. 4, 3,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 2가지 사건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 거는 2가지를 더해서 합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각각의 경우수를 곱해서 곱의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거야. 뭐냐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야.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까요? A, B 자,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한 줄로 세울 거야. 한 줄로. 뭐 5명을 한 줄로 세운다. 또는 5명을 뭐 이렇게 의자 좌석에 앉힌다. 5명이면 극장에 갔다. 의자 좌석에 앉는다.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그러면
자, 1번 좌석, 2번 좌석, 3번 좌석, 4번 좌석, 5번 좌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좌석이 이렇게. 그러면 이 5명이 이 5개의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보면 일단은 1번 의자에 누가 앉을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5명 중에 1명이 앉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가 앉을 수도 있고 B가 앉을 수도 있고 C, D, E 즉 1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1번 의자에 앉고 2번 의자도 또 앉는 거잖아. 즉 같이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쵸? 그래서 2번 의자에 앉는 거는 1번 의자에 만약에 A가 앉았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2번 의자는 4명 중에 1명이 앉을 거니까 4가지가 된다. B가 앉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번 의자에는 C, D, E 중에 1명이니까 3가지 이런 식으로 4번 의자는 2가지 5번 의자는 마지막 1명이 앉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자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자 5명이었습니다. 5명이니까 뭐였어요 얘들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처음에 그 값에서 1씩 떨어져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쵸? 여러분이 얘들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가면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는 5에서 시작을 해서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를 고등학교 가면 5 하시고요. 요렇게 느낌표 표시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뭐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이 5에서부터 1씩 이렇게 내려서 1까지 곱하라 그 뜻이고 여러분 그 핸드폰 계산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느낌표 표시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n명을 모두 다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n에서 시작을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n명 중에서 즉 5명 중에서 2명만 내가 세울 거야 줄을. 또는 이렇게 봐도 돼요. 5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반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알겠니?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명을 내가 이렇게 뽑을 거나 뭐 일렬로 세우는 거나 다 같은 방식인데 첫 번째 줄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A나 B나 C나 D나 E 즉 5가지의 경우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왔다고 치면 두 번째는 당연히 4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첫 번째 세우는 거와 두 번째 세우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같이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5 곱하기 4에서 20까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1명을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n명을 모두 일렬로 세우는 거는 n에서 시작을 해서 1씩 내려가서 1까지 곱하는 거고 n명 중에 2명을 세우는 거는 n에서 시작을 해서 2개까지만 곱하는 거고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는 n에서 시작을 해서 3개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가 4명 있습니다. 4명을 일렬로 세우겠다. 그러면 4, 3, 2, 1 해가지고 24가지가 정답이 된다. 그런데 2명을 뽑아서 내가 일렬로 세우겠다라는 거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4, 두 번째 3명 중에 1명,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명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건데 이건 일단 여기 문제 좀 풀고 와서 다시 할게요. 자, A, B, C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한번 써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나무가지 모양의 그림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네요. 첫 번째는 당연히 A나 B나 C를 뭐 할 수가 있어? 내가 세울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첫 번째 섰으면 당연히 A를 제외한 B나 C가 세울 수 있으니까는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섰으면 세 번째는 당연히 C밖에 없으니까 1 해가지고 6가지 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뭐 칸 채우는 거는
자, 처음에 B가 섰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A 아니면 누가 나와야 돼? C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A면 여기는 C가 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B, C면 여기는 A가 세 번째 와야 된다. 여기가 C일 때는 A가 오거나 두 번 또는 B가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A가 왔으면은 B가 와야 되고요. 얘는 A가 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게 바로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보면 되겠네요. 5명을 일렬로 세우겠다. 그럼 얘기했듯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120까지가 나옵니다. 5명을 2명을 뽑겠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 해가지고 20까지가 나오고요. 5명 중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하겠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3명이 있어요.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이 있고요.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일렬로 세울 건데 여학생 2명은 야,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붙어있자. 아니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이웃하기야. 그게 같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를 줄을 세우다 보면은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그 다음에 뭐 여자 1번, 여자 2번 이렇게 줄 세울 수도 있지만 남자 1번, 여자 1번, 남자 2번, 여자 2번, 남자 3번 이렇게 줄 세울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5명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총 120까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야 우리 붙어있고 싶어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고 싶어. 그게 바로 이웃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웃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이웃하는 거는 얘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묶어서 몇 명으로 보냐? 한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명으로. 알겠어? 왜냐면 얘는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는 몇 명이에요? 실제로는 5명이지만 이렇게 이웃해야 될 사람들을 묶어서 나는 한 명으로 보겠다 그 뜻이야. 그러면 5명이지만 4명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일단은 계산을 할 거야. 알겠어?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산할 게 있어요. 뭘 추가로 계산하냐면 자 봐봐. 남자 1, 남자 2, 남자 3, 여자 1, 여자 2 이거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또 남자들은 똑같이 서 있는 상황에서 여자들끼리는 뭐 할 수가 있어? 자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나 둘 다 뭐 하는 거니까 이웃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웃하려면 묶어서 한 명으로 보고 계산해 주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얘네 둘이는 뭐 할 수가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알겠지? 자리를 바꾸는 게 2명이니까 여기에 2자리가 있고요. 2 곱하기 1. 사실 뭐 1은 안 곱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웃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학생들이 이웃하고 싶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아요. 보세요. 남학생들이 이웃하고 싶으면 남학생을 묶어서 몇 명으로 보자고? 한 명으로 보자고 일단. 그러면 1명, 2명, 3명이야. 3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곱해줘야 돼. 뭘 계산해주냐? 남자들끼리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자리 바꾸는 거는 남자 자리가 3개 자리 있으니까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가지고 36까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남학생 3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수를 구하라.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여학생 2명을 한 명으로 생각을 해서 몇 명을? 4명을 일렬로 세운다. 실제 5명이지만 2명이 1명이 됐기 때문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은 1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24개가 된다. 그때 여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꾼다.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2 곱하기 1이고요.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혹시 만약에 4명이 이웃하고 싶어 4명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24에다가 2를 곱한 48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자, 서로 다른 역사책과 과학책 두 권을 책꽂이에 꼽을 때 과학책끼리는 이웃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사회책은 뭐 역사책은 뭐 이웃하든 말든 뭐 상관없고요. 과학책끼리는 이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웃하게 되는 애들을 갖다가 묶어서 한 명이라고 한 권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역사책 두 권에 과학책 한 권이니까 총 세 권이 있어요. 세 권을 나열하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과학책 두 권을 나열해야 되니까 2 곱하기 1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이 12, 12가지가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연수의 이제 개수야.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는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하고 0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예로 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1, 2, 3이 각각 써져 있는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써져 있는 카드, 2가 써져 있는 카드, 3이 써져 있는 카드가 있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 거야. 예를 들면 뭐 123을 만들지, 132를 만들든, 뭐 213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연수 만드는 방법은 카드에 0이 있는 경우하고 0이 없는 경우가 달라요. 왜 다르냐? 0은 어디에 못 오니까 맨 앞에 못 오잖아. 근데 0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어디든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1, 2, 3이라는 카드는 0이 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배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는 1, 2, 3 중에 하나니까 세 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15 자리는 배그 자리에 온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와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6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카드가 0, 1, 2야 이렇게 0, 1, 2 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배그 자리에 자, 배그 자리에 그러면은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라고 보면 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0은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2라고 2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와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은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왔겠지. 어쨌든 간에 1이든 2든 그쵸? 그러고 나면은 15 자리에는 당연히 0을 포함해서 이제 다시 두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한 가지가 돼서 네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자, 15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 중에 하나니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당연히 15자리에 온 거 말고 색 중에 하나가 오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2장을 뽑아서 두 자릿수 만들겠다. 두 자릿수 만들 거고, 자, 이렇게 칸 만들어 놓고요. 15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중에 하나. 0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자리에 오는 거는 4가지니까 20가지 이렇게 보면 되고, 서로 다른 3장을 뽑았다. 3칸을 만들어 놓고요. 100자리 5개, 15자리 4개, 1자리는 3개에서 60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더라. 그럼 두 자리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첫 번째 15자리에는 0은 못 오는 거야. 0은 못 오니까 3가지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왔겠지.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면은 1 자리에는 다시 또 3가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9가지가 정답이 된다. 여기 3가지, 1 자리 3가지. 3은 9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장을 만들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두 자릿수 만들어 놓고요. 15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 4가지만 올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넷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왔다고 치면 1 자리에는 다시 또 3명, 4명 이렇게 와서 16가지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자릿수를 만들겠다. 당연히 4가 될 것이고요. 처음에 0은 못 오니까 얘네 중에 4가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한 명이 왔다라고 치면 다시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돼서 16 곱하기 3에서 4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자, 대표 뽑는 거야. 대표 뽑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자연수를 가지고 수를 만들 때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뭘로 구분했습니까? 0이 있는 경우하고 0이 없는 경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경우수인데, 대표 뽑는 경우수는 이거야. 여러분, 그 학기 초가 되면은, 뭐, 요즘은 반장이라고 하니, 회장이라고 하니? 회장. 그러면 회장하고 부회장 뽑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회장하고 부회장은 직책이 달라. 맞죠? 근데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반에서 뭐, 총무, 하여튼 뭐, 어쨌든 뭐, 하여튼 총무라고 합시다, 그냥. 총무 2명을 뽑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처음에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그러한 경우하고, 총무 2명을 뽑는 경우하고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냐,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냐, 이 차이인데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다는 거는 반장,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우리 반에서 만약에 뭐 대표가 5명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자, 반장하고 부반장을 내가 뽑을 거야. 회장, 부회장을. 그러면 처음에 회장을 내가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얘들아? 5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회장은 회장된 친구를 뺀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뽑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대로 그냥 n 곱하기 n-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우리 반에 뭐 총무 2명을 내가 뽑을 거야. 총무 2명을 뽑는 거는 첫 번째 총무나 두 번째 총무인데 얘도 총무고 얘도 총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만 잘 보세요. 자, A, B, C, D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첫 번째 A가 총무로 뽑히고 두 번째 B가 총무로 뽑힌 거와 첫 번째 B가 뽑히고 두 번째 A가 뽑힌 이 두 가지 경우가 이게 반장 부반장일 때는 얘가 반장 부반장이잖아. 그치? 얘가 반장 부반장이니까 A, B 뽑힌 경우나 B, A 뽑힌 경우가 서로 달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총무 2명을 뽑는다는 거는 A 총무, B 총무나 B 총무, A 총무가 뭐 한 거니 얘들아? 같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면 2명을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 5명에서 보면은 5 곱하기 4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거야. 알겠니?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A, B가 뽑히든 B, A가 뽑히든 이거는 뭐 한 거니 얘들아?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뭐가 돼 있어?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이거는.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5명으로 만약에 2명을 뽑으면 분자는 5 곱하기 4 하시면 되고요. 분모는 1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명을 뽑을 때 분자는 큰 수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작아지면 되고요. 분모에서는 작은 수부터 하나씩 커져서 이렇게 2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총무 3명을 만약에 뽑겠다. 알겠어? 그렇게 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같을 때는 반드시 여기도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위에가 3개면 아래도 3개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이렇게 약분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격이 다르면 그냥 분모가 없습니다. 분모 나눠주는 거 없어요. 그냥 쭉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격이 같을 때만 나눠준다 이 얘기입니다. 볼게요.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회장은 4개, 부회장은 3가지. 그러니까는 4, 3, 12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야. 이 얘기고요.
자, 대표 내가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4명, 두 번째는 3명인데 A, B가 대표로 뽑히나 B, A가 대표로 뽑히나 똑같은 경우라고 이거는. 그럴 때는 뭐 한다고? 1 곱하기 2. 이거는 최근 이제 약간 다르게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세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위에가 2개면 밑에도 1부터 시작을 해서 2개 곱해주라 이렇게. 왜 그러냐면 2명일 때는 무조건 2로 나누지만 3명일 때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3명일 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에는 뭘로 나누는 거야?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2명이라고 2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2명일 때는 1 곱하기 2, 3명일 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4명일 때는 오히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로 나누는 거야. 그때는 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복잡한 거 물론 뭐 배우진 않겠지만 고등 가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원리를 좀 아셔야 되니까 1 곱하기 2 그럼 이렇게 약분해 줘 가지고 2, 3은 6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5명이 있습니다. 회장 1명을 뽑는다. 당연히 5가지겠죠.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 그러면 회장 5가지, 부회장 4가지고요. 직책이 다르니까 나눌 거 없습니다. 그냥 곱해서 20가지 하시면 되고요.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의장 1명. 그러면 회장은 5가지, 부회장 4가지, 의장은 3가지. 얘는 직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눌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뽑혔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60가지가 된다. 대표 2명을 뽑는다. 5 곱하기 4, 1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약분 들어가시면은 5, 4, 10, 10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3명을 뽑는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얘도 1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쪽 파트는 결론은 그거야. 그냥 뽑을 게 뽑을 건데 직책이 다르게 뽑으면 그냥 분자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고 직책이 같은 거를 동시에 여러 명을 내가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뽑은 수만큼으로 분모에 반드시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누기 계산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 그거 말한 겁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나오는 눈에 수의 합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7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A 주사위가 있고요. 자, B 주사위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두 수의 합이 7이니까 자, 얘가 만약에 1 나왔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오면 돼? 6 나오면 되겠죠. 그쵸? 2 나오면은 5가 나오면 되겠지. 자, 이렇게 쭉 3이면은 4가 될 것이고요. 4는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면은 2가 되고 6이면 1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쵸? 주사위는 당연히 6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9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네. 그쵸?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10부터 99까지니까 7의 배수를 하려면 뭐 14, 21, 28, 35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있을까? 뭐 98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셔도 괜찮기는 하지만 숫자가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뭐 199라든지 그래버리면 여러분이 구하는 조금 에러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1부터 보세요. 10부터 99까지 7의 배수는 일단 얘들아 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큰 수를 7로 나누면 몫이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99를 갖다가 7로 나누면 7일은 7, 29가 되고요. 7, 4, 28이니까 나머지 말고 이 몫이 뭐가 되는 거야?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는 반드시 어디서부터냐? 1부터 99까지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큰 수를 내가 7의 배수는 7로 나누면 몫이 개수가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언제부터? 1부터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10부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1부터 9까지 이만큼에서 7의 배수를 뭐 하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1부터 99까지 7의 배수에서 1부터 9까지의 7의 배수를 뭐 하면? 빼면 결론은 10부터 99까지의 7의 배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99를 나눴더니 얘는 14개가 되고요. 9를 7로 나누면 7의 배수는 1개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14개에서 1개를 뺀 13개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정확하게 익혀놓으세요 얘들아. 자 500에서 720까지 너무 크다 얘는. 50에서부터 95까지. 자 여기까지 7의 배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그럼 우리 일단은 95를 갖다 해도 뭐 하라고? 7로 나누라고. 그러면 7일은 7, 25, 그럼 7, 3, 21이니까 나머지 말고 이거 기억하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50부터니까 1부터 49까지를 내가 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49를 갖다가 7로 나누면 7, 7에 49 해가지고 딱 되고 7개가 되겠네. 즉 13개 중에서 7개를 뺀 거, 즉 6개가 뭐가 된다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부터 뭐 어디까지 뭐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는 몇 개냐? 그러면 그 100을 갖다가 5로 나누면 됩니다. 아셨어요? 1부터 100까지 11의 배수가 얼마냐? 그럼 100을 11로 나누면 몫이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1부터가 아니고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수부터라고 하면 그냥 1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고 특정한 수보다 하나 적은 거 10부터라 그러면 1부터 9까지 거를 빼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습니다.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얘들아 첫 번째 던졌다, 두 번째 던졌다, 세 번째 던졌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뒷면이 2번 나온다는 건 앞면이 몇 번 나온다는 거야? 앞면이 몇 번? 한 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3번 던졌으니까 뒷면이 2번이면 앞면이 1번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2번 나오는 거를 계산하는 거보다 3번 던졌으니까 앞면이 1번 나온다 그랬지. 그럼 1번 나오는 앞면만 계산하면은 나머지는 뒷면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당연히 뒷면이 나오겠지. 그쵸? 두 번째 만약에 앞면이 나온다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 뒷면이 나올 것이고요. 세 번째가 앞면이 나온다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뒷면이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하고 뭐가 다른 거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수가 적은 거를 우리가 당연히 카운트하는 게 훨씬 더 뭐가 다른 거야? 편하다 그때 그 얘기야. 그래서 뒷면이 2번 나오는 거는 앞면이 1번 나오는 경우, 즉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해가지고 몇 가지,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승부가 정해진다는 거는 A가 이기거나 B가 뭐 하는 거야? 이기는 거가 되겠지, 그치? A가 이기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가위바위보 둘이 해서 A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3가지죠. 왜?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요, 보로 이길 수도 있고요, 주먹으로 이길 수가 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가 3가지고요. B가 이기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되겠지. 그쵸?
B도 주먹가위보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이기는 경우, B가 이기는 경우 이거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A가 이기면 B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곱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이기면 B는 지는 거잖아. 6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뭐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라고 딱 배웠는데 그게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일단. 자 여기 보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겠다는 얘기야. 다음 중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사건. 짝수가 나오는데 짝수는 1부터 7까지 짝수는 3개니까 3가지가 되겠죠.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올 거니까 5 이상이 나온다는 건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7이 나오는 거니까 얘도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는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니까 2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4의 약수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니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수는 2, 3, 5, 7 해가지고 4가지의 경수가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개의 주머니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자. 자, 만약에 얘들아 A가 1이 나왔다고 한번 해봐. A가 1이 나왔다고 하면은 2B는 뭐가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겠지. 맞죠? 2개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B가 4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2가 나왔다. 그럼 A가 2가 나오면 2B가 뭐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되지. 생각해봐야 돼. 2B가 7이 나오려면 B가 2분의 7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에 이런 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B가 없습니다. 자, A가 3이 나올 때는 A가 3이 나오면 넘기면 2B가 6이 되겠죠. 2B가 6이면 B는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A가 4면 넘어가면 5가 돼. 즉 2B가 5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얘가 5가 되는 경우는 자 넘어가면 4가 되니까 B는 2가 되면 되는 거고 6이 되는 경우도 2B가 3이 되는 경우니까 없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문제 풀 수 있어. 경우의 수는 얘들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푸냐 그 얘기거든.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선생님이 A를 기준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했어 얘들아?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되고 3가지는 뭐 했어? 안 됐어. 이런 문제 풀 때는 자기 앞에 있는 개수가 얘는 개수가 1이죠. 자기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쌤이 한번 구해볼게요.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 자, A 더하기 2B가 9다. 쌤이 이번에는 B를 기준 잡아볼게. 여러분은 앞으로 A하고 B 중에 개수가 큰 쪽을 기준 잡아주는 거야. 자, 얘가 1이야. B가 1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넘어가면 A는 7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주사위이기 때문에. 자, B가 2면 얘는 뭐가 돼? 4니까 넘어가면은 얘는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가 3이면 6이니까 얘도 3이 되고요. B가 4면 8이니까 얘는 1 될 것이고요. 자, B가 5면 이미 10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사실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뭐 하는 거야? 끝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를 기준 잡아서 여러분이 뭐 하시면 좋다고? 계산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학교에서 이 부분부터 경화를 했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뭐 거의 다 배운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되는지 들어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를 한 개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가 6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8개 있을 때 과자를 지불하는 방법이 얼마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이 이제 중학교 방식이 있고 약간의 고등학교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둘 다 설명을 해줄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방식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얘들아, 자, 100원짜리가 이렇게 있고요. 50원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800원을 만들 거야. 알겠지? 일단은 금액이 큰 거를 먼저 기준 잡아줄 거고요. 100원짜리가 8개니까 여기다가 8개 써버리면 얘는 0개 들어가겠지. 가능하죠? 맞죠? 100원짜리 만약에 7개를 사용하면 700원이니까 얘는 2개 쓸 수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6개를 사용하면 600원이니까 4개 써야 되고 100원짜리가 5개면 500원이니까 6개 사용해야 되고 50원짜리 6개까지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답이니까 2번. 이게 이제 보통 중학교에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제 고등학교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만들어 식으로 어떻게 만드냐면은 100원짜리를 X개 내가 사용할 거야. 100원짜리 X개. 그리고 50원짜리를 Y개 사용해서 얼마를 만들어? 800원을 만들겠다 이 얘기야. 100원짜리를 X개 사용하고 50원짜리를 Y개 사용해서 800원 만들겠다. 그래서 얘를 50으로 나눌게요. 알겠지? 50으로 나누면 2x 더하기 y고요. 50으로 나누면 얘는 1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됐죠? 그런데 여기 100원짜리니까 x는 1부터 8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y는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x, y는 지금 개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가 8개 쓰면은 y가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가 7개면은 얘가 2개, 6개면은 4개, 5개면은 6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 방식이 훨씬 더 편한데요. 이 방식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단순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한데 문제가 좀 복잡해.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한 3가지야.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돈에 가지고 있는 개수가 4가지야.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물론 중학교는 뭐 이 정도 수준이나 얘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미리 한번 소개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뭐 할 수 있어? 식을 만들어 가지고 풀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유정이는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을 각각 5개씩 가지고 있고 650원짜리 사탕을 1개 샀다.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 100원, 50원, 10원 이렇게. 알겠지? 자, 5개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를 가장 먼저 많이 쓰는 거야. 가장 많이 쓰는 거야. 알겠지? 얘를 5개 쓸 거야. 그럼 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원을 내가 3개 쓰면 650원이 되겠지. 이렇게. 맞죠? 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5개 그대로 두고요. 50원짜리를 2개만 사용하면 얘를 5개 사용하면 또 뭐가 되겠어? 650원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50원 빠진 만큼 얘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1개 쓰고 얘가 10개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
가지고 있는 개수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내가 만약에 4개를 쓰면 얘가 하나가 줄어들면 50원짜리는 얘가 지금 얼마야? 400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400원이면 50원짜리로 250원 5개를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그때 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4개를 쓰면 하나 줄었으니까 얘가 5개가 사용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얘가 3개가 되면서 얘가 10개는 될 수가 없어요.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더 줄여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만약에 100원짜리 3개를 사용하면 얘가 몇 개 나와야 돼? 300원이니까 350원이 나와서 7개를 사용해야 돼. 6개 사용할 수가 없어. 몇 개밖에 안 돼? 5개까지 밖에 안 돼. 그치? 그러면 얘가 550원이 되고요. 10원짜리도 5개까지 밖에 안 되니까 100원짜리를 3개 사용했을 때는 50원과 10원짜리를 다 사용하더라도 얼마밖에 안 돼? 600원 밖에는 안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는 650원을 지불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4가지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이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 종류냐? 이런 얘기야. 1개 이상씩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10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를 다 사용하면 230원이 될 것이고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2개 사용하면 220원, 1개 사용하면 210원이 되겠지. 0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1개 이상은 사용해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자, 그럼 100원짜리 2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끝났습니다. 자, 100원짜리 1개 사용하고 마찬가지 10원짜리 3개 사용하면 130원. 2개 사용하면 120원. 1개 사용하면 110원까지 가능하겠지. 자, 얘도 6가지가 아니 3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정답은 6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915번 가겠습니다.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 집에서 내가 서점을 갈 겁니다. 버스는 6가지 이렇게 갈 건데, 자, 버스는 6가지가 있고요. 지하철은 2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네.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이야. 버스 또는 지하철이야.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지하철은 못 타겠지. 뭐 내가 뭐 분신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버스 6가지와 지하철 2가지를 더해서 8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순의 학교 매점에는 8종류의 음료수와 5종류의 과자가 있는데 이 매점에서 음료수 또는 과자를 산다는 얘기야. 음료수를 사든지 또는 과자를 사든지 문맥에서 다 나오죠. 둘 중에 1개만 사는 거야. 2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8하고 5하고 더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정답이 돼야 되고 얘가 만약에 또는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는 뭐 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음료수와 과자, 음료수 그리고 과자 산다는 얘기니까 하나씩 산다는 얘기가 되겠잖아. 그럴 땐 2개를 뭐 해야 되는 거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오른쪽 A, B는 두 영화의 상영 시간표고요. 오전 11시에 영화관에 도착한 유리가 한 장을 구입할 거야. 11시면은 요렇게 안 되고요. 요렇게 안 되겠다. 그치? 그러면 A 영화는 둘 중에 하나 볼 수 있고요. B 영화는 셋 중에 하나 볼 수가 있고 한 장 구입하는 거예요. 2개 동시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나 8이야. 자, 5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는 1이면 4 있을 것이고요. 2이면 3, 3이면 2, 4이면 1 해가지고
아, 네 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더하기. 자, 8이면 1이면은 7이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면은 6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3이면은 얘는 5가 되고 4면은 4가 되고요. 5면은 3이고요. 6이면 2니까 얘는 5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4개하고 5개를 더해서 9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19번이고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소수는 2, 3, 5, 7. 자, 그 다음 소수 뭐 있어요 또? 뭐 있어? 11, 또 13, 또 17, 그 다음에 19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고요. 자, 더하기 6의 배수는 6, 12, 얼마? 18, 세 가지가 이렇게 있겠다. 그쵸? 그래서 2개를 더해서 11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나오는 수의 차가 얼마라고 얘들아? 차가 2의 배수야. 그럼 차가 2의 배수라는 거는 뭐냐면, A 주사위에서 어떤 차가 2인 경우가 있고요, 4인 경우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니까. 그런데, 눈에 차가 6인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냐면 제일 큰 게 5고, 제일 큰 게 6이고,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하더라도 5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럼 차이가 2가 되는 경우와 차이가 4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차이가 2가 되는 경우는요, A가 4일 때, A가 1일 때 3. 맞죠? 2일 때 4, 3일 때 6. 얘가 4가 되면 반대로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차라는 거는 얘들아 큰 거 작은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얘가 5이면은 얘는 3이 되고요. 6이면은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차가 2인 경우는 얘는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하기. 차가 4인 경우는 1이면 5가 되고요. 2면은 6이 되고요. 3은 없어요. 4도 없어요. 5는 1이 되고 6은 2가 되니까 4가지의 차이가 4가 되는 경우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 더하기 4 하니까 정답은 12.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21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은 3의 배수가 나온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3의 배수라는 거는 1부터면은 가장 큰 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개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을 3으로 나누면은 뭐 10인 거 알고 있죠? 뭐 10개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0을 5로 나누면 6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과 5의 공배수가 나오는 경우 3과 5의 공배수라는 거는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지, 그치? 15가 나오는 경우는 30까지니까 2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 10가지고 5의 배수 6가지니까 그러면 또르니까 2개 더해가지고 16가지가 답이 되느냐 이 얘긴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의 배수 여기 있는 10가지에는 누가 3과 5의 공배수인 15하고 30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5하고 5의 배수 중에 30이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3과 5의 공배수에 해당하는 이 2가지 15하고 32거는 여기 10가지에도 속해 있고 여기 6가지 속해 있어. 즉 15하고 30은 몇 번 들어갔어?
두 번씩 또 카운트가 된 거야. 한 번만 카운트가 돼야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자, 여기 있는 10과 여기 있는 6을 더한 여기에서 공배수의 개수, 즉 두 개를 빼서 몇 개가 돼야 돼? 14개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21번 한 번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문제는 얘들아 4번 문제가 나오는 거야.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하는 것뿐이야. 알겠니?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이게 또는이니까 쌤이 또는은 앞에 거 경우의 수 구하고 뒤에 거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하면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앞에 경우수하고 뒤에 경우수에 중복되는 게 없을 때야. 중복되는 게 없을 때. 중복되는 게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거는 첫 번째 거에도 내가 포함이 됐고 두 번째 거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중복된 거 한 번을 뭐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두 번 카운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3의 배수를 구하고 5의 배수를 구해서 이거 더한 거에서 3과 5의 누구? 공배수. 알겠어? 그러니까 15하고 30 얘네는 뭐 해야 돼? 빼줘야 내가 찾는 정확한 답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지. 얘를 16이라고 만약에 답을 하면 15하고 30은 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데 15하고 30은 두 번이 다 카운트가 됐다. 그러니까 두 배로 카운트가 된 거야. 15하고 30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뭐가 나는 거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문제 좀 바꿔볼게요. 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부터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15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30을 2로 나누니까. 맞죠? 3의 배수는 10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5개냐.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자,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최소 공배수 6이야 6. 그러니까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더하는 거에서 누구를? 6의 배수를 빼줘야 된다 이 얘기야. 왜? 6의 배수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6의 배수는 30을 6으로 나누니까는 5를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찾는 20개가 정확하게 뭐 할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숫자 범위를 놓고 A의 배수와 A 또는 B의 배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결론은 이거죠. A 배수 더하기 B의 배수의 개수 빼기 A와 B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개수를 빼야 돼. 쌤이 써줄게. 얘로 써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2의 배수, 써줄게, 얘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3의 배수의 개수와 5의 배수의 개수를 더하고 빼기 3과 5의 최소 공배수 15의 배수 개수를 빼야 된다. 여기서 15라는 거는 바로 뭐냐? 3과 5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뭔가 수의 범위를 주고 A 배수와 B 배수, A 또는 B 배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92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